네, SK 하이닉스 그럼 지금 바로 차트 분봉을 한번 살펴봐도 바로 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바로 볼게요. 어차피 뭐 제가 볼 땐 또 이 방송이 은근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바로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가장 저점이 만들었던 게 16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여기 네. 지금 7월 14일 구간이죠. 여기를 딱 선으로 그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 당연히 이탈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선을 이렇게 그거 보면은 참 이 지표도 그렇지만 차트 가격이라는 게 참 정직하게 너무 잘 맞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5월 달 초에 5월 6일 날, 5월 7일 날, 5월 8일 날 여기에서 최저점이 159만 1,000원, 그리고 여기에 최저점이 156만 7,000원, 그리고 여기 최고점이 152만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최상단은 여기 구간인데 거기가 딱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7월 14일 날 고점이랑 딱 저점 맞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시장의 눈이 지지라인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최저점으로 내려간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랫꼬리 155만 원 구간이네요. 그래서 밴드를 여기 보시면 163만 원 구간, 155만 원 구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차 잡으시고 만약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뭐 무너지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 저점 지금 5월 7일, 8일, 9일 날에 최고점의 머리, 그리고 여기 7월 14일 날에 최저점이니까 165만 원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횡보하는 자리지만 165만 원의 이런 구간들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단선 1차로 165만 원, 그리고 2차로는 155만 원 이렇게 밴드 잡으시고, 고기 라인은 이번엔 진짜 꼭 지지해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꼭 확인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지지 구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알파벳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조금만 더 우리 투자자분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고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또 주목받는 주가 있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SK 이터닉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또 보여졌는데요. SK 이터닉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SK 오션 플랜트를 추천했어요. 오션 플랜트를요? 네, 오션 플랜트. 같은 네. 섹터고 같은 건데 이번에 뉴스에서 혹시 이 풍력 발전 되는 기구들 있잖아요. 네. 그거 지나갈 때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강원도 쪽 가면 볼 수 네. 있긴 한데 저도 어디서 만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이제 차 타고 오.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네. 엄청 커요. 엄청 한 50m? 이 정도로 와. 난 높았던 제 기억에는 얼추. 네. 이게 프로펠러 이 하나가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트레일러 2개가 엮어져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또 길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데는 풍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대요. 설치가 어려울 것 차가 같아요. 못 가요. 네. 이 대를. 그래서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둥이 네. 바람에 못 이겨서 휘어진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어휴. 있고요.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네.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풍력 발전한 터빈에 화재가 나가지고 전체가 전소가 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네. 날개가 날아가는 오.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신재생에너지단의 이제 풍력 발전이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구 이런 어떻게 보면 시설물들은 조금 더 이제 보강이 좀 많이 됐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발전 설비에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날개의 길이에 따라서 이게 생산되는 전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날개가 길어지고 커져야지만 커야 더 좋다. 많은 바람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생기는 이런 풍력 발전에 생기는 기구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튼튼하고 화재 사건, 날개도 크고 이렇게 좀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국민펀드 성장펀드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펀드의 그 자금이 풍력 발전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테마로도 손실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호남 클러스터
네. 호남 쪽에. 그거 그쵸?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신재생에너지단이 먼저 갔잖아요. 그때 갔던 것도 풍력이에요. 거기가 아무래도 호남 클러스터는 해안 쪽에 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원전을 만들면 좋겠지만 원전은 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시작부터 이제 완공까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일 빨리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아무래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우리나라 이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풍력 발전, 해상 풍력이죠. 그런 네. 쪽에 발전소가 좀 있을 거다는 이슈 때문에 해상 풍력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번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그쵸. 이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WTI가 81불이 넘었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카더라긴 하지만 미국이랑 이란이랑 10일 정도의 휴전안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90불, 100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끝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80불, 90불 단에 가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단의 이슈는 아마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전문가님도 원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말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전력난에 대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뭐 중국의 AI 그런 섹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알파벳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그냥 전기 먹물을 먹는 하마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단의 이렇게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발전소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오전장에도 이 말씀을 꼭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구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쌍봉 비스무리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전에. 근데 지금 이게 쌍봉이 아닙니다. 여기가 돌파했던 구간이고 최고점은 62,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1,900원. 100원 돌파한 구간인데 돌파구선 지금 또 급락을 맞았어요. 이것도 또 시장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견고하게 121선 라인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오늘과 같이 그 시장이 안 좋고 지금 뭐 모든 종목이 매도 사이트가 걸리면서 내려갔던 이런 장에도 물론 이란이랑 미국에 대한 이런 유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슈죠. 그게 지금 터졌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전 전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은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이 추세 좋고 그리고 전고점 9%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62,000원까지 한번 상단 열어두시고 한번 홀딩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이터닉스 55,9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6만 원 선 위를 좀 지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전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종목은요, 기업은행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배당주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앵커님이 올해 연말까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지금? 올해까지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가 갈 거니까 반도체다? 네, 아, 믿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좀 저는 어차피 투자라는 게 수익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렇죠? 시세 차익과 이렇게. 네. 근데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은 배당을 또 해요. 네. 그리고 얘가 분기 배당도 이번에 그런 기업 법안을 바꿔가지고 7월 31일부터 분기 배당합니다. 분기 배당을 하면 어떤 점이 네.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1년의 배당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네. 그 배당금을 분기로 나눠서 받는 거예요. 분기로 나누면 네. 분기로 나눠서 네. 분기의 상황별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아니 분기에 그 네. 총 받는 거를 만약에 8%라고 하면 네. 2%, 2% 이렇게 나눠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투자 기간이 꼭 1년이 돼야지만 아. 배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분기 배당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4대 은행 전체가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최대일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실적에 좀 반영됐던 게 금리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익이 뭐예요? 은행에서 수익을 낸다? 가장 크게 내는 네. 수익. 이자?
네, 대출이죠. 대출. 여신 네.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금리가 2.5%일 때 낸 거거든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근데 이번에 0.25bp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2.75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0.25bp는 또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아. 몇 천억이 넘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만큼 연말까지의 수익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대출을 기업은행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투자하는 이렇게 기업들 자체도 신재생에탄에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폭력도 들어가겠죠. 네. 그만큼 지금 실적 면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잡아가고,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단의 대출도 1등이고, 그리고 연말까지 분기 배당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찬바람이 불 때 8월달, 9월달 넘어가는 시즌부터 이렇게 은행 관련주들은 무조건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달까지 실적이 나는 거는 분명히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오늘도 주가가 안 좋았지만 아래 꼬리 달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 실적 부분이라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배당하는 시즌에도 산타랠리 배당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잡아두시면은 연말에 좀 활짝 올 수 있는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로 한번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런 구간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중기 라인 22,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고, 저는 그냥 시세 차익만 보더라도 25,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계속 분할로 하시고, 어차피 물려도 시세 차익이 안 나도 배당 수익,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26,000원까지 갈 수 있는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여기 정고점이 여기거든요. 24,350원이니까 제가 볼 땐 넉넉히 25,000원 정도 잡으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연말에 배당 시즌까지 편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에 배당 시즌까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업 은행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